자,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본인이 북한의 최악 상황을 했으며 이 충격 발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지금 반체제 행위에 북한 내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동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지방의 초보적인 생필품조차 제공 못해 당정 심각한 문제. 김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최악의 상태 충격 발언. 김정은이 지방 책임비서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북한 내부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4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회의에서 현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 지도 부서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기능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떼고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근본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게만 지방공업 이 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이런 태도가 이어진다면 우리 당의 경제 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으며 언제가도 인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군말 없이 구실 없이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 회의 참가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어 지금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라고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이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화적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이는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할 때 대하여에 김정은이는 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령을 놓고 도, 시, 군, 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 인민성, 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묘양산 정치국 확대회의가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김정은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을 논한 자리인 만큼 평양의 통상적인 청사가 아니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경계에 있는 묘양산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첫 시험 발사를 24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 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이 내부, 한마디로 북한의 내부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 김정은 정권 반체제 행위 우려에 의형제 단속, 북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김정은 당국이 혈연이 아닌 남성들이 위형제를 맺고 사적 모임을 갖는 행위를 반체제 요소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에 의해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신의주 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 3명이 각각 보위부의 분류가 이틀간 강력한 취조를 받고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는 각 시, 군마다 자리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 종업원은 시, 군 규모에 따라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통은 30대 남성들 3명이 보위부에 불려간 이유는 2년 전 위형제를 맺고 가족의 생일과 명절마다 모여 술을 마시는 등 사적인 모임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공장 노동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위형제라는 것은 몰랐다라며, 그런데 최근 보위부 정보원들이 이를 파악하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보위부는 이들을 각각 조사하며 사적인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따졌고 3명 모두 사적 대화뿐 체제를 비방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해 풀어놨지만 위형제 모임을 다시 갖지 않겠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고 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지난주 신의주 낙원기계공장 종업원 모임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끼리끼리 모여 체제를 비난하는 현상을 뿌리 뽑는 계급쟁이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당 간부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모여 위형제를 맺고 비밀 조직처럼 몰래 만나는 행위를 반체제 모임의 온상으로 색출하고 법적 칼날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에 공장 노동자들 속에서는 어디서 반체제 사건이 터진 게 아니냐라며 왜 갑자기 위형제를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에서 위형제와 관련된 인식은 지난 1987년 예술영화 촬영소 왕대산 창작단이 5부작 예술영화 임꺽정을 제작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방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는 권력의 횡포로 사무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청석골에서 활약한 임꺽정을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1990년대 국가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자가 발생하자 영화 주제가 나서라 위형제여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임꺽정 영화를 대중매체로 방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영화 주제가도 부르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생활난이 깊어지고 당국에 대한 불만이 깊어질수록 임꺽정 영화의 주제가 나서라 위형제어를 몰래 불러왔는데 최근 코로나 생활고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이 노래를 몰래 부르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지금 의형제를 비롯한 사적 모임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당국의 통제가 심해지자 민심 위반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곡적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통제하더니 이제는 위형제의 모임까지 반역으로 몰아세우려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방방곡곡에 있는 돈주들의 일명 조직, 그러니까 요즘 북한의 돈주들은 돈을 주고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자기의 친위대, 자기의 결사대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돈주들의 돈을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을 해 가니 돈이 많은 돈주들은 돈을 주고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경보병 및 이 저격부대 출신의 이 젊은 청년들을 본인의 사조직, 일종의 친위대처럼 고용한단 말입니다. 이 특수부대 출신의 청년들을 자기의 조직,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달, 깡패 조직처럼 자기 휘하에 두고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돈을 약탈하려고 오면 이 청년들이, 친위대 청년들이 돌격대처럼 나서서 걔네들을 물리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돈주들이 고용한 이런 깡패들, 조직들이 많아지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방방곡곡에 북한 보위성 또한 사회안전성 특수부대 출신의 강력한 시위 탄압대를 대대적으로 내려보내 이들을 지금 잡겠다고 하는데 돈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이 청년 돌격대 애들, 친위대 애들이 걔네들과 한번 붙으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 있는 돈주가 고용했던 조직원 약 14명이 그들을 체포하겠다고 왔던 국가보위성 안전원들 4명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야말로 그 4명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후에 그 돈주들의 친위대는 샅샅이 흩어졌으며 중앙국가보위부에서 수사를 하자 그 돈주는 나는 그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북한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평양의 R 소식통은 이에 대해 지금 북한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공권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돈주들이 고용한 청년 돌격대, 청년 친위대, 쉽게 말하면 돈주들의 깡패들, 이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WT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정은 암살 시도한 북한 내부 자유민주정당 창당 후 적발, 북한의 MG 탈북 증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북민들 3배 증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TV조선이 단독으로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정당 창당 적발, 주도한 교사 처형된 듯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결성했다가 적발돼 처벌당했다는 내용의 북한 내부 교육 영상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자유 가치를 내세운 자생적 정당이 나온 건 이례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당 간부들과 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한국 방송을 접한 뒤 사상을 바꾸어 새 정당을 창당해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북한 내부 교육 영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이러한 당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당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영상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이자들은 북한은 이들이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미다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이른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만들어진 이후인 2022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공식 자료를 통해 자유정당 결성 사례가 알려진 건 전례가 없습니다. 샌드 연구소의 최경희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체제 유지에 굉장히 큰 암덩어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창당과 별개로 북한 수뇌부, 즉 김정은을 겨냥한 암살 모의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언급했는데 권총 영상이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충격적인 북한 영상에서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까지 해치기 위한 반혁명적 음모를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한 혁명의 원수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같은 K 콘텐츠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면서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또한 TV조선은 강령 조직 갖춘 북한의 첫 자생적 민주정당 사례, 체제 말기적 정상, 3대 세습까지 한 독재국가에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등장했다는 건 체제 말기적 정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내부 교육 영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강령과 조직 원칙이 적힌 문건이 등장합니다. 북한의 영상에서 북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누구나 조직에 입당할 수 있다. 상하 차별이 없다는 내용이 극비란 지침과 함께 담겼습니다. 지식인과 농민을 대표하는 당이란 강령은 북한 노동자 중심의 노동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10여 명의 조직까지 갖춘 만큼 체계적인 저항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계화된 반체제 저항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만으로 김정은 체제의 말기적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우당과 같은 소수 정당을 내세워 다당제라고 선전하지만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변단체에 불과합니다. 북한 전략센터장인 김광인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청교도 청우당 당수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다 노동당 당원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내부 교육 영상에는 기독교 선교를 하다 족발된 한 의사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와 미신에 물을 젓고 불순 녹화물을 몰래 보낸 과정에서 족발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저의 WTR 내부 조직원들도 벌써 그 조직을 만든 지가 벌써 뭐 한 18년이 넘었죠. 자, 지금 현재 북한의 MZ세대 탈북이 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탈북민이 3배 이상 늘었다라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총 196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3배로 늘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3년 북한 이탈 주민 입국 인원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남성 32명, 여성 164명 등 총 1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63명, 2022년 67명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이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 첫 해인 2020년 229명 대비 85%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입국 탈북민의 수가 각 1137명, 104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입국 인원의 84%가 여성이었고 직업은 노동자, 주부, 농장원이 74%, 학력은 중, 고졸이 72%를 차지했습니다. 출신 지역은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함경도 출신이 70%, 평양 출신은 12.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집계된 평양 출신 탈북민 비율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누적 입국 인원은 34,078명으로 남성이 9,542명, 여성이 24,536명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 탈북민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3국에 체류했다가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 4년간 북중, 북로 국경을 통해 탈북한 인원수가 극소수였던 만큼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에 거의 없던 해상 탈북 인원이 증가한 것을 통일부는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동서해상 탈북은 총 2건으로 5월 서해로 9명, 10월 동해로 4명 등 13명이 가족 단위로 탈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 루트가 다양해지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해 입국한 엘리트 계층 탈북민의 수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10명 안팎의 최고위층, 즉 엘리트 계층 외교관, 주재원, 유학생 등이며 이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MZ세대 탈북도 증가 추세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전체의 절반 이상 99명이 북한의 MZ세대 2030 세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탈북했다는 비율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며 북한 내의 MZ
세대의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북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